감정이라는 게 과연 모른 척 할 수 있을까? 회피할 수 있을까? 내 안에 내가 느껴지는 감정을 이거 감당 못하겠다. 몰라. 이거 부정할래. 이렇게 됐을 때 과연 감정은 어떻게 되는 걸까? 내가 모른 척하면 없을 거야. 내가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내가 도피를 한다면 이 감정은 영영 숨길 수 있을 거야. 내가 지금 뭔가 질투나 짜증이 나는데 난 이걸 참을 수 있을 거야. 참으면 사라질 거야. 그럼 나는 참기만 하면 돼. 그러면 내가 이 감정에 휘둘릴 리가 없어 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 대다수일 거예요. 물론 제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이게 정말 큰 오해라는 걸 아시겠지만 대부분의 분들은 자꾸만 감정을 참으려고 하고 모른 척 하려고 하고 미루려고 하는 이유는 이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내가 이 감정에 영향을 받지 않을 거라고 착각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감정은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일 뿐, 그리고 마음도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일 뿐 반드시 존재해요. 그거는 제가 따로 설득할 필요 없죠. 마음이 있고 그 마음에 감정이 담겨 있다는 거 여러분들은 알고 있죠. 근데 요즘에는 사람들이 감정적인 병도 너무 많고 마음의 무게라던가 이런 것들을 느끼고 우울증, 스트레스, 불안, 압박감, 분노 조절 장애라던가 이런 것들을 느끼다 보니까 공황장애라던가 감정이라는 게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존재하고 이것들을 제대로 건강하게 관리를 하지 않으면 우리의 육체처럼 병이 들 수도 있고 그 병을 빨리 치유하지 않으면 곪기도 하면서 더 심해질 수도 있구나라는 게 현대 사회에는 이제 조금 보편적으로 알려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여러분들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감정에 대해서 두루뭉실하게 생각하기 마련이고 그냥 자기 좋을 대로 내 멋대로 생각을 합니다. 정말 감정적으로 힘든 분들이 따로 책을 찾아보거나 스스로의 마음을 관찰하거나 그렇다면은 이 감정의 속성이나 특징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닌 보통의 분들은 눈에 보이는 것도 하기 바빠. 숙제하기 바쁘고 학교 과제하기 바쁘고 회사 업무하기 바쁘고 돈 모으기 바쁘고 돈 안 나가게 돈 관리하기 바쁘고 정말 바쁜 게 많아서 눈에 안 보이는 거 가지고 내가 신경 쓰는 게 너무 귀찮고 번거롭고 내가 왜 해야 돼? 내가 내 마음을 치유한다고 돈이 나와? 뭐가 나와? 그래서 사람은 자기 일생에서 가장 큰 문제, 그것도 내가 정상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너무 커다란 마음의 문제라던가 슬픔이라던가 이렇게 마음의 병이라던가 이런 걸 얻지 않으면 감정에 대해서 인지를 하거나 신경을 쓰거나 케어를 하려고 안 합니다. 몸 관리는 몸이 아플 때가 돼서야 하거나 몸이 아프지 않아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마음의 관리는 정말 내 삶이 올스탑해서 브레이크가 밟혀지기 전까지는 안 하세요. 안 보이니까 안 하기 쉽고 요 학교에서 알려주는 게 없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것도 기초 지식도 부족하며 스스로 찾아보지 않으면 잘 모르는데 솔직히 스스로 찾아본다 할지라도 깊이가 있는 지식들이 잘 없어요. 제 방송이나 제 카페에서 저를 처음 알게 되시거나 저한테 좀 몇 달간 배우신 분들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제가 지금까지 배웠던 거랑 좀 달라요. 제가 지금까지 조금 건강하지 못한 방식으로 감정을 대했던 것 같아요. 제가 지금까지 너무 잘못된 것들을 옳다고 생각하고 살아와서 안 좋은 습관이 들었던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 활동을 정말 열심히 하는 게 여러분들 감정에 대한 오해라던가 잘못된 인식을 고치셨으면 해서 제가 영상을 최대한 많이 찍어내고 최대한 많이 올리려고 하고 최대한 다양한 주제로 방송을 진행하려고 하는 게 그래서예요. 너무 잘못된 정보가 너무 많이 알려져 있어요. 첫 번째로 감정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한번 만들어지면 여러분들은 참을 수 있을 뿐 그리고 너무 잘 참아서 너무 스스로를 감쪽같이 속여서 나 자신을 속여서 내가 그 감정이 없다라고 착각할 정도로 감정을 숨길 수 있을 뿐 한번 생겨난 감정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수도꼭지 틀기 정화를 하고 자기 마음에 걸려있던 빗장이라던가 이런 갑옷이라던가 딱딱한 껍질을 벗겨내면 내 안에 얼마나 많은 마이너한 감정이 우르르 올라오는지 스스로 체험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걸 너무 오랫동안 참아오신 분들은 잘 몰라요. 그러다 언제 안다? 그걸 참다가 못 참아서 빵 터질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처음에 빵 터질 때는 내가 지금 되게 뭔가 상태가 내가 불안정한가 보다 하고 넘기는데 그게 빵 여러 번 터지면 빵 여러 번 터지면서 인간관계 파탄나고 직장생활 불가능하고 가족관계 파탄나고 그래서 내가 모든 일상생활이 올스탑이 되면 그때 가서야 내가 진짜 심각하구나 하면서 내 감정이 통제가 안 된다는 걸 그제서야 깨닫게 되고요. 뭐 그때까지도 잘 참았어요. 그런 일이 있어서 사람은 잘 살거든요. 또 몸이 망가지지 않는 이상 또 살아갑니다. 어떻게든.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일도 하고. 그러면 언제 온다? 살면서 주기적으로 그게 폭발이 되면서 나중에 갱년기 때 크게 와요. 갱년기 전에도 많이 오지 뭐. 요즘 공황장애도 많고 그렇잖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감정이 이렇게 쌓이고 나면은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되게 예민해져요. 사람이. 왜냐? 나는 여기에다가 엄청난 것들을 밀봉을 해놓고 얇은 뚜껑을 덮어놨는데 사람들이 자꾸 그걸 건드리거든. 그래서 내 입장에서는 승질 뻗쳐. 다혈질이 돼. 짜증이 많아져. 툭 건들면 분노, 짜증이 쏟아져. 그럼 사람들 입장에선 저 사람 뭐야 이렇게 되는데 내 입장에선 왜 날 건드려? 라고 예민하게 반응하게 되고 결국에 우리는 감정을 참는 것 같지만 참지 않나요. 참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는 늘 시달리고 있어요. 왜? 감정을 만약에 참는다, 억누른다. 여러분도 어디다 억누르세요? 어디다 억눌러요? 치워봤자 마음 한구석이야. 마음 깊숙한 곳이야. 그래서 어떻게 돼요? 아무리 눌러놔도 얘가 자꾸 올라와. 그리고 아무리 눌러놔도 누가 자꾸 건드려. 그리고 아무리 구석탱이여도 내 마음 한쪽에 있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 마음은 뭐다? 감정을 느끼는 매개체예요, 매개체. 그러니까 사실 안 느껴지는 건 아니라는 거지. 안 느껴진다라고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거지. 안 느껴진다. 아니면 자꾸 정신 팔리는 다른 짓을 하던가, 재밌는 TV를 본다던가, 사람을 만난다던가, 밖에 나가서 논다던가 하는 식으로. 예를 들면 아이한테 주사를 맞힐 때 아이가 아프다고 하니까 아이한테 뭔가 사탕을 주거나 아니면 재밌는 걸 보여준다던가 하면 아이가 아픈 걸 좀 못 느끼는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 안 아픈 걸까요? 아픈데 다른 거에 정신이 팔려서 그 고통이 좀 덜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감정을 억누르고 참는다고 해도 그 감정은 어디로 사라지지 않아요. 여러분들 마음 한구석에 억누르게 돼요. 근데 참 재밌는 게, 참 고맙게도 이 감정이라는 게 자꾸 억누르다 보면은 또 잊혀집니다. 분명히 있는데 잊혀져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수많은 체험들을 하고 그것들을 다 기억할 수 없어요. 몇 가지 기억들은 날라가. 인상적인 것, 중요한 것들만 남아있어. 그리고 그 기억하고 그때의 그 기억과 연관되어 있는 감정이 하나로 뭉쳐져서 저 깊은 곳에 보관이 됩니다. 그러다 언제 떠올라? 그와 흡사한 체험을 했을 때. 내가 취객한테 삿대질을 당하고 그리고 우리 아빠가 술 취해가지고 나한테 막 말을 함부로 했던 기억이 있어. 그래서 나는 술에 대한 안 좋은 기억이 있어. 저 밑에 담아놨어. 근데 내 남자친구가, 내 여자친구가 술을 먹고 나한테 함부로 대할 때 화가 여기까지 납니다. 왜? 내가 그동안 눌러놨던 게 흡사한 거네 하는 순간 본인이 흡사한 거다라고 인지하기도 전에 바로 올라와요. 감정이라는 건 일종의 에너지예요. 그래서 에너지의 속성은 기본적으로 비슷한 것끼리 서로를 끌어당기고 서로를 끌어당겨서 마침내 충돌했을 때 증폭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눌러 담았던 감정도 외부에서 비슷한 것들을 봤을 때 이렇게 자석처럼 올라와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충돌해서요, 증폭해요. 내가 약속을 안 지키는 사람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크게 입었어. 나와의 결혼 약속을 어긴 남자친구, 나와의 결혼 약속을 어긴 여자친구에 대해서 내가 상처가 아물지 않았는데 몇 년 전의 일이라서 내가 이렇게 잊으려고 담아놨어. 너무 가슴이 아파서 한 번에 이거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 그리고 나도 이걸 잊고 일상생활을 해야 했으니까 잘 눌러놨습니다. 그 다음에 새로운 사람을 만났어. 사랑에 빠지게 됐어. 근데 그 사람이 나랑 여행을 가기로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갑자기 3일 전에, 이틀 전에 취소를 한 거야. 여러분들은 엄청난 분노를 느낄 거예요. 왜? 과거에 이미 평생을 약속한 사람한테 약속이 어겨져서 내가 크게 상처를 받았는데 그거에 대해서 내가 잘 수습을 못하고 억눌러 놨는데 비슷한 환경에서 비슷한 대상이, 그러니까 나의 연인이 그 짓을 또 하니까 본능적으로 그때의 불안함과 그때의 불쾌감과 그때의 상처가 확
올라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은 자기가 외면했다고 회피했다고 착각했던 감정들이 비슷한 상황에서 또는 그것과 같지 않은데 뭔가 살짝 결이 비슷한 감정을 느낄 때 확 올라오는 걸 느낄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들을 잘 참고 그와 흡사한 환경을 마주하지 않고 일부러 피한다 할지라도 어느 순간 그 감정의 양이 많이 쌓이다 보면은 별일 아닌데도 아무 일 없는데도 잘 살다가 한 번에 터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정이 쌓여있는 그 압력을 이기지 못해서 어느 순간 통제가 불가능해서 마치 압력밥솥처럼 뻥 터져버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살면서 생각보다 예측 불허한 순간에 자기의 감정의 퓨즈가 나가는 걸 느끼셨을 거예요. 초반에 어렸을 때 10대 때 특히 20대 초반까지는 그래 내가 멘탈이 나갈 만한 이유가 있었네, 번아웃이 올 만한 이유가 있었네, 내가 분노 조절 장애가 올 만한 이유가 있었네 라는 걸 여러분들 스스로 인지했겠지만 어느 순간 나이가 먹고 30대, 40대, 50대 특히 중년이 넘어갔을 때부터는 내가 갑자기 엄청 마음이 무기력하고 기운이 없는데 또는 내가 엄청 짜증이 많이 나고 분노 조절 장애가 오는데 뭔가 딱히 계기가 없는 경우들을 체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30대 이상인 분들은. 그게 왜 그러냐면 무슨 일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동안 쌓여왔던 것들이 이제는 못 견뎌서 슬슬 새어나오거나 뻥 터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감정은 절대로 회피가 안 된다.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다. 특히나 이미 만들어진 감정이라면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이제 확실히 아셨어요. 감정이 한번 생기면 안 사라진다는 걸. 그럼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건 뭘까? 할 수 있는 건 뭘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미 만들어진 감정을 비운다. 두 번째, 감정이 만들어지는 요 루틴, 패턴, 시스템을 교체하고 바꾼다. 이 두 가지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현재 자기계발 시장이라던가 감정에 대한 시장이라던가 뭐 감정에 대한 그런 지식들이 알려진 그런 곳은요. 이 두 가지 방법 중에요. 한 가지밖에 몰라. 감정을 해소하는 것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그것만 알려준다는 거예요. 자기가 감정을 만들어내는 패턴을 업그레이드 하거나 아니면 새롭게 교정을 하거나 교체를 하는 거는 아직 그런 지식이 발견되지 않았고 정립이 되지 않았고 알려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리학이나 정신 그런 질환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전문가들이 조언을 하고 치료를 도와주죠? 이제 상담을 통해서 감정을 일시적으로 해소를 시켜줍니다. 그 사람이 자기 입을 통해서 말할 수 있게 해요. 그림이나 글을 통해서 비워내게 합니다. 그리고 약을 처방해줘요. 그 약이 감정을 좀 못 느끼게, 좀 무디게 호르몬 조절을 하거나 뭔가 조절을 해서 애초에 그걸 못 느끼게 임시적으로 막아놓는 거예요. 근데 제 교육 환경에서 제 교육 이념으로 제가 카페에서 그리고 유튜브에서 알려드리는 거는 여러분들이 감정 해소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자기의 감정을 만들어내는 이 시스템을 좀 더 편리하고 좀 더 지혜롭고 성숙하게 업그레이드를 시켜주는 이런 과정을 같이 하기 때문에 다른 데에서는 배울 수 없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근데 이게 감정 해소를 하는 것도 정말 중요한데 감정 해소만 하면 왜 안 좋냐면 여러분들 백날 첫날 감정 비우기만 해야 돼요. 그 일이 불쾌한 일이 일어났을 때 나는 또 슬퍼? 또 화나? 또 짜증나? 또 예민 반응해?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동안 감정을 피했던 이유가 뭐냐면 이 감정을 계속 인지하고 살펴보고 비워내고 한 번 하기 시작하면 이짓거리를 평생 해야 되잖아. 나 너무 귀찮아. 차라리 모른 척 살고 싶어. 모른 척하고 살고 싶어.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근데 올바른 방식으로 감정을 비운 다음에 그 감정이 비운 본인의 깨끗한 상태로 새롭게 자기 감정 시스템을 업그레이드 한다면 여러분들은 더 이상 과거에 그 일을 또다시 겪었을 때 그런 종류의 감정이 배출되지 않아요. 나를 무시한 사람을 만났을 때 상처받고 슬프고 무시당하는 기분이 느껴져서 막 승부심이 들고 이기고 싶고 폭력성이 나오고 막 서럽고 수치심이 들고 막 이런 것들이 감정을 비워서 잘 치유된 다음에 자기의 마음을 좀 더 성숙하게 그리고 감정 패턴을 건강하게 업그레이드를 시키면 그런 상황이 일어나도 타격이 안 받아요. 타격을 안 받으니까 상처를 안 받는다는 뜻이에요. 상처를 안 받은 척이 아니라. 근데 요즘에 많이 알려져 있는 보편적인 지식들을 상처를 받으면 안 된다. 상처를 받지 마라 라고 합니다. 말이 돼요? 상처를 받았는데 받지 말라고 하는 게. 근데 그나마 조금 최근 들어서는 상처를 받은다. 그래도 괜찮아.
상처를 받을 만해. 나를 보호하자. 사람들로부터 나를 떨어뜨려 놓고 사람들을 잘 구분을 해서 나한테 잘해줄 것 같은, 이런 소중한 나한테 잘해줄 것 같은 사람만 내 곁에 두자. 이런 식으로 발전을 하긴 했지만 애초에 본인이 건강해지거나 강인해지거나 상처를 안 받는 업그레이드된 성숙한 사람이 되는 방법에 대해서는 알려져 있지 않다는 거지. 제가 알려드리는 방식은 여러분들이 과거와 같은 일을 겪었을 때 똑같은 방식으로 느껴서 반응을 해서 똑같이 그 일을 겪으면 또 정화를 해야 되고 또 치유를 해야 되는 이런 번거롭고 귀찮은 일을 막아드리기 위해서 최소한의 치유 과정을 한 다음에 깨끗한 상태에서 그제야 이성적으로 여러분들의 감정 시스템, 감정 패턴, 이런 루틴을 업그레이드 해주고 교정을 해주는 과정을 제가 함께 병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처음에 정화 시작하실 때 왜 거부감을 느낀다? 아, 이거 한번 시작하면 평생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왜? 내가 지금 초반에 감정 정화하고 비우려고 하니까 내가 살아오면서 20년, 30년, 40년, 50년 동안 쌓아놓은 게 너무 많아서 너무 귀찮은데 지금까지 쌓아왔던 걸 언제 다 끝낼지도 모르겠고 앞으로 내가 살아가면서 쌓게 될 것도 계속 비워야 되지 않을까라는 압박감 때문에 선뜻 시작을 잘 못하세요. 근데 그거는 완벽한 오해고 여러분들이 초반에는 살아온 세월 동안 누적된 감정이 있기 때문에 막막해요. 그리고 막상 이 감정을 치유하려고 하면 여러분들 마음이 되게 무뎌져 있거든요. 감정을 자꾸만 이렇게 보호막처럼 껍질을 두르고 모른 척하고 밀봉을 했다가 이제 와서 조금 까볼까? 좀 느껴볼까? 라고 하면 말랑말랑해지면서 내 안에 있는지도 몰랐던 감정이 느껴지기 시작하면서 압박감이 들거나 스트레스가 느껴지거나 약간 탈진 상태가 오거나 심장이 아프거나 머리가 아프거나 화병이 걸리거나 이럴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이렇게 드리는 말씀이 감정 정화를 처음 시작할 때는 30분에서 1시간 내외로만 하시고 그 이상은 무리하는 거니까 무리하지 마세요. 조금 익숙해져서 한 달, 두 달이 지나면 주말 정도에만 1시간 반, 2시간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시고 너무 조급하게 매일매일 2시간, 3시간씩 아침, 점심, 저녁으로 이렇게 하시면 너무 무리가 와요. 보통 그렇게 몰아서 하시는 분들이 왜 그러냐면 내가 살면서 쌓아왔던 것들을 내가 2, 3일 안에, 일주일 안에, 한 달 안에 어떻게든 끝장내보겠어 라는 말도 안 되는 억지 때문에 그러는 건데 마음이 보이지 않는다 뿐이지 육체랑 마찬가지로 천천히 치유되고 천천히 근력이 길러져요. 근데 여러분들 착각하시는 게 저를 처음 알게 되시고 정화한 지 지금 한두 달밖에 안 됐다면 여러분들은 치유 과정이나 근력을 키우는 거라기보다는 재활 치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대수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대수술을 해서 배를 이렇게 가른 사람이 그 다음날 재활 치료한답시고 갑자기 뛰어다닙니까? 절대로 안 돼요. 위험합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오면서 너무 많이 아팠을수록 저는 좀 더 괜찮은 편인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괜찮아요. 좀 더 하시면 돼요. 근데 제가 너무 힘들고 너무 아픈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은 알아서 완급 조절 하셔야 돼요. 그 완급 조절을 얼만큼 해야 돼요? 판도라님 명확하게 알려주세요 라고 하면 제가 하루에 30분에서 1시간이라고 알려드리는데 사실 그거 본인이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많은 분들이 자기 육체랑 정신력을 막 학대해오던 습관이 있어서 스스로 완급 조절을 잘 못하세요. 자기 성질대로 하려고 해. 자기 욕심대로 하려고 해.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그렇게 해놓고 나중에 저한테 판도라님 이거 너무 무리되는 것 같아요 라고 하면 저는 할 말이 없어요. 저는 애초에 여러분들한테 이건 치유 과정이고 재활 치료니까 여러분들 절대로 무리하면 안 돼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많이 조금 건강해지면 마음이 건강해지면 나중에는 막 뛰어갈 수도 있고 나중에 자기가 좋아하는 것도 찾고 자기의 재능을 통해서 돈도 벌고 자기의 마음 정도는 쉽게 다룰 수 있고 다른 사람의 마음까지 어루만질 수 있는 이런 상태가 오겠지만 초반에 첫 술부터 배부르려고 하면 절대 안 되고 여러분들이 그런 욕심을 부린다고 해서 갑자기 여러분들이 확 바뀌거나 확 성장하거나 확 치유가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천천히 가시라. 처음이 원래 제일 낯설고 힘들다라고 제가 매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